좀 저희가 여러 갈래로 좀 잘랐습니다. 네. 자, 먼저 반국가 세력인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대목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네. 어느 정도의 중증도인지를 보셔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윤석열이 등장하니까. 아 근데 어쩔 수 이거를 진짜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미친놈이 흉악범죄가 참 광란의 어려운데. 칼춤이라는 말을 쓰던데 광란의 칼춤 누가 괴물. 미친 겁니까 지금? 광란으로 난동을 누가 부렸습니까? 국민들이 칼춤 추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본인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어떻게 네. 광란의 칼춤이라는 말을 야당에게 쓸 수 있는지 전 정말 저 안에서 악마를 봤다라는 그 아. 느낌밖에 들지 않았고요. 뭐 괴물 운운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전 네. 오늘 윤석열의 저 담화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내란죄가 목적범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변론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기의 네. 동기가 네. 내 충정 때문에 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벌써 방어 들어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자기 방어 들어간 거예요. 네. 키워드가 딱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아, 대선 불복, 반국가 세력, 비상계엄 발동. 네. 정당하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반국가 세력 이미 명백한 건 더 윤석열이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자기 소개. 확실한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광란의 칼춤이 본인이야. 괴물이 본인이야.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윤석열이고 세력이 국민의힘이지. 아 맞아. 네. 아, 정확히 정확합니다. 네, 말씀하셔야죠. 정확하십니다. 아니, 물론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이 권력성 조증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너무 이유 없이 우울하면 우울증인데 이유 없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업되면 이게 조증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조증이 발동되는 원인이 권력성이야.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조증이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 몇몇 있어요. 근데 가장 권력성 조증의 극단적인 아, 환자 사례가 그런 제가 것 보기엔 같아요. 윤석열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자가 왜 저 지경까지 갔냐? 저게 검찰총장 때의 경험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아무리 쌍욕을 하고 아무리 폐악질을 하고 슬리퍼로 사람을 치려고 하고 이래도 아무 일 없었거든. 네. 언론 아무리 아무리 빨아졌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영웅으로 그럼. 언론이 만들어줬잖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고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말에 거역하는 건 다 광란의 춤이야. 저놈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괴물이 우리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들 다 그 기소하고 잡아놓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대단히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법 집행인 것처럼 여태까지 빨아준 놈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나쁜 놈인 것처럼 또 인정하다가 돌변을 했어요. 진짜 제가 정말 피가 끓습니다. 피가 끓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지. 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특수부 검사 DNA 또 튀어나왔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그동안 검사들이 했던 가장 잘했던 수법이 뭐냐면 프레임 전환입니다. 네. 가해자 피해자를 싹 바꿔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딱 발생했을 때 갑자기 뭐 정보 유출, 그렇지. 내지는 뭐 입틀막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묻었다라는 식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늘 바꿔치기 하는데 그게 네. 대표적인 게 바이든 알리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MBC가 갑자기 역적이 되잖아요. 네. 오늘도 똑같아요. 다 야당 탓이고 다 국민 탓이고 이제 국민한테 선전포고하면서 뭐 힘내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네. 맞아 죽지 않으면 지금 다행이지. 아니 한번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저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끝까지 싸워서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야당이 간첩 천국, 조폭 천국의 나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뭐 아무튼 이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진짜 망상 환자입니다. 이 논평을 해야 되나 이거? 뭐 논평은 할 필요는 없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미친 아니, 놈인지를 진짜 알아야 네, 돼. 얼마나 미친 건지 알아야 돼요. 국가 안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12월 3일 날 밤에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네. 제가 그 미국 측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네. 그날 비상계엄 뉴스를 보고 주한 미군도 안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이 출동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그 12.12 네. 군사 반란을 막지 못했다는 그 후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서 미군이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뻔했네. 국회를 계엄군이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군이 무장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출동 준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미군과 계엄군 사이에 어떤 유혈 충돌이 일어날 뻔한 앞에서. 거고, 그리고 북한이 어땠냐면 미리 여기 방첩사하고 이제 특전사가 움직이는 걸 알았대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 총참모부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거 얘기하셨잖아.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근데 야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나만 쳐들어갔어? 어떤 새끼야? 어느 부대가 남침했냐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한 미군하고 우리나라 계엄군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여기서 개입했다면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정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사람은
윤석열이야. 딴 사람이 어떤 저런 위해를 가한 적이 어딨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 계엄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지전을 만들려고 도발하는 했다는 거 네, 네, 아닙니까? 무슨 안보를 입에 올립니까 윤석열이? 아 망상 환자다 진짜. 자 그리고 야당이 R&D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R&D 예산. 아니 자기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 본인이 깎았잖아. 알아야 되니까. 저 약 먹어도 답이 예. 없다 진짜. 자, 이건 뭐 영상이 짧으니까요.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야, 그거 할 거냐? 계속.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당신이 R&D 예산 5조 2천억 깎았잖아. 진짜 미쳐. 5조 2천억 깎았잖아, 당신이. 와. 야 저는 저 얘기하고서 그런다. 사법과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방금. 예. 야 사법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임마. 다 유죄 판결했어 이 자식아. 아, 원하는 바대로. 오늘도 확정됐는데 오늘도. 어느 부분이 작동을 안 해 지금. 원하는 바대로. 네 뜻대로 되잖아. 그렇지. 아니 그리고 독재라는 말은요 입법부에다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입법부는 견제하는 곳이고 감사하는 곳이고 예산안 통과시키는 곳인데 어떻게 의회가 독재를 합니까? 뭐 일방적으로 독주까지는 모르지만 독재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말 그대로 지금 독재를 꿈꿨던 게 본인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약 먹을 시간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그 대왕고래 얘기를 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깎아야지. 대왕고래를 언급하는 야, 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자부심이 있는 아직 것 같아. 서구에 미련이 있나 봐요. 자부심 아, 있더라고. 네. 자,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여러분. 진짜 망상의 정점은 지금입니다. 바로 부정선거에 그냥 푹 사람이 절어 있어요. 거기에 미쳐 있죠. 거기 진짜. 완전히 미쳐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망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망상의 하이라이트 함께 보시죠.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아. 한자다. 한자.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 표현 웃기지 않아? 아니 부정선거 때문에 네. 선관위를 국방부 장관한테 점검하라 그랬. 이 완전히 이거는
점검을 계엄령 아니 이거 진짜 또라이인 게 와 이거는 진짜 혼자 심각한 표정 보세요. 저것도 너무 웃겨 죽겠고요. 아니 그 망상도 나는 웃긴데 그 망상 일단은 뭐 심각하죠. 근데 국방부 장관한테 점검하라고 했대. 아니,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점거겠지. 점거. 가스검침처럼. 아니 근데 윤석열이 이거 자기가 아까 목적범으로 밝힌 목적하고도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와. 절박한 마음에 야당한테 경고하려고 계엄했다 그러더니 뒤에 가서는 부정선거 이거 한번 자기가 네. 조사해 보겠다라는 게 본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저는 모순이고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 참 많은데 그냥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와. 예,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2020년 4월 15일 그때 총선과 이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이 두 개 총선을 모두 다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앞에 총선은 103석, 이번 총선은 108석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두 개가 4년 동안에 걸쳐진 두 선거가 다 부정선거라고 하면요. 같은 선거 아닙니다. 본인이 그럼 했던 대선도 부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진 선거만 부정으로 관리하고 윤석열이가 이긴 선거는 정당하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 논리 얘기하는 것은 본인 선거도 그럼 부정이다라고 전제를 해야 이게 동의가 되는 거지. 자기가 진 선거면 어떻게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근데 그거에 정말 대해서 망상이에요. 부정선거론자들의 대답은 있어. 22년 대선은 원래 윤석열이 10% 맞아. 정도 그쵸. 이기는 선거였는데 맞아요. 조작을 해서 0.73%밖에 못 이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어느 놈이 조작을 하면 더 크게 이기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작하는 측이 이기게 조작을 하지 아슬아슬하게 지게 조작하는 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데 그 진짜로 발견까지 왔으면 믿고 있는 것 같아. 선관위가 공식 입장이 나와서 엄중하게 맞아요. 하고 국민들한테 그간 지네들이 당한 일을 다 얘기를 해야죠. 아, 예리하십니다, 진짜. 선관위 사무총장 이놈 윤석열이 동기 갖다 놓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예리하십니다. 마치 그러네. 그런 일을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 이것들이 지금 헌법 아. 기관으로서 헌법소 의지가 있냐고요. 아, 예리하십니다. 정말 지금 군인 경찰들만 욕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놈들 지금 똑같아요, 다. 예리하십니다, 결국은.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요 이쯤 되면 윤석열에게 부역한 사람들 처벌하는 특별법 진짜 만들어야 될 것 만들어야 같아요.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전방위로 우리 사회에 다 편승해 있고 또 네. 기득권자들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전 부역자들까지 다 처벌해서 이번에 아예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말 절대 바로 설 수 없다고 봅니다.